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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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긴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오늘 12월 2일 첫놀이로 라붐의 겨울동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붐의 겨울동화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 모아내드리기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저쪽 사무실에 뭐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김에 약간 좀 방송이 좀 자꾸 늦어지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얘기해 드립니다. 이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그전에는 어떤 그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쳤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그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뭐 이런 어떤 정보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좀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에서 이걸 좀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 정부는 디지털 역량 배양을 전 학년에 의무 교육화함으로써 차세대의 산업혁명을 좀 하고 싶어 해요. 이에 따라서 2년 전부터 전국 초등학교 과목에다가 정규 과목에 코딩 수업을 포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어떤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그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11살 때부터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외국어 교육 같은 개념으로 배우게 돼요. 네, 물론 이제 영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외국어랑은 조금 다른 언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 좀 배우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신기하죠. 이는 지난 2013년에 IT 강국인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초로 공교육 코딩 과목 도입을 발표한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G20 국가 중에서도 최초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3년을 코드의 해로 선포하고 2월부터 교육부를 통해서 50만 파운드의 교사 교육 기원 어떤 출원을 발표했거든요. 교사들이 영국 교육법상 의무 교육 대상자인 6살에서 15살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왕립공학회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페이스북 등 IT 기관과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공동 출자 펀드를 조성해서 교사들을 양성하고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그런 게 이어지고 있어요. 영국의 코딩 교육 정책을 이루는 기본 철학은 스템이라는 거예요. 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약자인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이제 영어 약자인 STEM을 합쳐서 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스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학기술 관련의 어떤 교과 간의 통합적인 접근이나 통합 과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교육에 보면은 과학 시간이 있고 뭐 음악 시간이 있고 뭐 언어 시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영어 시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서로 연결하면서 배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스템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스템 교육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해서 학생 중심의 문제 해결 학습이나 탐구 학습 같은 그 교육 방법으로 그 해당 과목의 학습을 심화하고 관련 지식의 이용 가능성을 증대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분야만을 넘어서
뭐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교양 수업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합쳐서 교육을 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시행되는 STM 그러니까 이제 스템 교육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과학, 예술, 융합 국가 고등 교육 제도라는 건데 대학교 학부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스템 교육과 좀 그 관련이 시켜서 교육을 하는 뭐 그런 겁니다. 특히나 물리학, 화학, 화학, 공학 그리고 수학 같은 그런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영국 잉글랜드 고등교육 재정심의회와 영국 웨일즈 고등교육 재정심의회가 공동으로 예산을 출자해서 학생들을 좀 많이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네. 과학예술융합 국가고등교육 제도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스템 관련 과목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템 과목 수강을 장려하고 해당 과목의 교육 과정, 어떤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하고 학사 학위 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게 추가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좀 우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K의 OMG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WK의 OMG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과거에도 영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교육 과정으로 컴퓨터를 가르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컴퓨터 교과목 시간에는 사실 뭐 컴퓨터를 하는 뭐 컴퓨터를 키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서 뭐 한글을 뭐 이렇게 한글이나 이런 거 있죠. 그 프로그램. 네, 그런 문서를 쓰는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서 한 단계 더 가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아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조금 더 우수한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효과가 있겠죠. 기업 참여의 우수 사례로는 BBC를 들 수 있어요.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는 영국의 7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11살에서 12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정도 돼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비트라는 초소형 컴퓨터를 배포하고 있는데 BBC는 Make It Digital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2014년부터 매년 7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코딩의 기본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작은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던 겁니다. BBC가 나눠주는 이 작은 컴퓨터는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코딩 입문용 기계예요. 앞서 유명한 라즈베리파이 재단의 교육용 컴퓨터인 라즈베리파이 시리즈를 연상시키면 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좀 작은 그냥 컴퓨터, 약간 노트북은 아닌데 노트북 비스무리한 그런 컴퓨터예요, 이게. 네. 영국이 이와 같이 그 정부 주도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추진한 것은 당장 눈앞의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국이 디지털 문명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그 전 세계의 4분의 1이 영국 국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떤 그때의 어떤 그 자신들의 자부심을 생각하면서 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프로그래머의 어떤 머릿수를 늘려서 IT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문명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될 날을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뭔가 그 차칭, 타칭 IT 강국이잖아요. 근데 실상 국내 IT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수준인 인터넷 속도를 제외하면 사실 IT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게 그렇게 없거든요.
네,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도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거 역시 어떤 다른 나라 거에 많이 의존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데 좀 교육하는데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도 조금 힘든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 대학교 입시 수능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그 프로그래밍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한문이라든지 아니 뭐 세계사 무슨 음악 뭐 이런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수학이라든지 영어 뭐 국어 뭐 이런 거만 그 좀 더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거에서 점수를 내려고 하고 하니까 약간 그 우리나라 어떤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서 좀 더 퇴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그 방과 후 수업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학교 끝나면 그 정규 수업이 끝나면은 그 뒤에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런 데는 뭐 돈 좀 많은 부자 학교 뭐 이런 데다 그런 거 하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일본이래 그 영국 같은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공교육 과정에 코딩을 좀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될지는. 네, 많은 미래학자들이 기계 언어인 코드가 21세기의 링구아 프랑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교육 광풍지대인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언어 네이티브들의 나라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국 대학 입시 관리 기관 유카스에 따르면 이미 2014년 들어서 대학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관련 학과가 47개 이상 신설되는 등 프로그래밍을 유망 커리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영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스타트업 밀집 지역 테크시티에서 지난 2013년 이후에 한 2년 3년 동안 어플 개발하는 기업이 300개에서 400개 이상 창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코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교육 시장이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활발하잖아요. 네, 이 사교육으로라도 이 코딩을 좀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면은 사교육 권장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약간 좀 그 세계화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교육 방침 또한 좀 올바른 길로 정말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뵈야 되는데 잠시 후 2부 첫 순서에서는 심리 테스트니까 또 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잠깐 간단하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제는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혜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는 심리 테스트예요. 오늘도 좀 재밌는 심리 테스트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질문이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 고르시면은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오늘 심리 테스트도 한번 또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심리 테스트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클럽 같은 데에 놀러 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여러분은 다음 네 가지 중에 어, 연인의 어떤 모습에 깜짝 놀랄까요? 자, 첫 번째, 귀엽고 섹시한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잘 추지는 못하지만 막 춤을 추는 모습. 세 번째, 둘이서 같이 춤을 추다가 기습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대 위로 끌고 올라가지고 과감하게 춤을 추는 모습. 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인과 같이 클럽을 갔는데 이제 연인의 어떤 모습에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번 귀엽고 섹시한 춤을 추는 모습, 2번 잘 추지는 못하지만 막 춤을 추는 모습, 세 번째 둘만의 춤을 추다 기습 키스하는 모습, 네 번째 무대 위로 올라가지고 과감하게 춤는 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그 놀란다는 건 평소에 안 하는 거를 하니까 놀라는 거잖아요. 저는 네 번째,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막 과감하게 춤을 추는, 네, 그런 모습.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뭔가 좀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거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선택하셨나요? 한번 오늘 심리 테스트는 어떤 심리 테스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는 그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래요. 자, 첫 번째, 귀엽고 섹시한 춤을 추는 모습이 조금 당혹스럽다는 모습은 상대가 그 여러분을 거리낌 없이 편하게 대할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타입이라고 해요. 가령 뭐 막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거죠. 동시에 내가 이 사람과 이만큼 가까워졌구나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용기 있게 고백을 하는 등 상대가 자연스러우면서도 강하게 나온다면 순간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사로잡힐지도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야. 자, 두 번째, 잘 추지는 못하지만 막 춤을 추는 모습을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의 솔직한 애정 표현에 마음을 여는 분들이라고 해요. 괜한 숨김 없이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할 때 호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나 확인 같은 것들을 꽤나 좀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성과의 관계에서 밀당을 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적극적인 상대를 만난다면은 그 즉시 그냥 활화산 같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분이라고 하네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과감하게 가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세 번째, 둘만의 춤을 추다가 기습 키스하는 걸 선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큰 부탁을 받으면 마음속으로는 침착하자고 결심하지만 겉으로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타입이라고 해요. 상대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매달리면은 결국 거절을 못 하는데, 아직 순수한 면이 남아 있다고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종종 주변 사람에게 어떤 장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상황 대처에 좀 더 능숙하지 않으면 앞으로 꽤나 좀 큰 곤란이 올지도 모르니까 조금은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도 선택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과감하게 춤을 추는 거.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의 약간 좀 서툴고 어설픈 모습에 끌리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런데 손을 한번 쫙 잡았을 때도 조심스럽게 약간 좀 떨리는 거 있죠. 네, 약간 그런 손 막 떨리는 그런 거. 네,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입맞춤하기 전에 수줍은 어떤 그 눈빛 같은 거. 네, 그런 모습.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 망설임 같은 어떤 순수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서투르거나 어색한 모습을 짜증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애교스럽고 순진한 모습은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맞았나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맞은 심리 테스트라 가지고 기분이 약간 좋네요. 네.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숲의 툭툭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숲의 툭툭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지 시간인데 오늘은 윤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해드립니다. 네. 사실 윤하의 그 음악성 하면은 20대 솔로 여가수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실력의 소유자잖아요. 성량과 음역 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섬세한 감정 표현력과 가사 전달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보컬 자체가 이 두 강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 느낌이 나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데 쉽게 말하면은 파워 보컬과 감성 보컬의 장점과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가수가 바로 이윤아입니다.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웬만한 파워 보컬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출중합니다. 음역의 경우에는 정식 발표곡 기준으로 보면은 3옥타브 라까지 올라가거든요. 3옥타브 파, 솔 정도의 고음은 그 외에 여러 곡에서 편하게 질러버려요. 다만 활동 초기엔 오히려 중저음에서 보컬이 흔들린다거나 첫음이 불안하다거나 약간 이런 약점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4집 이후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어요. 성량도 풍부한 편이라서 김범수와 라이브로 목소리를 섞었는데 그 김범수가 마음껏 그 목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묻히지 않는 김범수와 노래를 했는데 묻히지 않는 정도면 진짜 노래 잘하는 거거든요. 네. 감정 표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 활동 초중반에 뭐 기다리다라든지 오늘 헤어졌어요 등의 곡에서 풍부한 감정을 바탕으로 애절한 감성을 표현해낸 것은 물론 데뷔 10년 차에 접어든 현재도 뭐 에픽하의 또 싸워라든지 뭐 종현의 러브 벨트와 같은 곡에서 건조하고 무심한 듯한 어떤 절제된 감성 표현 역시 뛰어나게 보여줍니다. 음색은 이제 맑고 청한 편이고 그 이 유나의 노래가 그 사실 호불호가 그렇게 잘 갈리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그 일각에서는 너무 평범한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한데 다만 그 좀 그 가수 활동 시기 중간에 이제 후두염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그 이후에 노래를 부를 때 가끔 이제 목의 컨디션의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 뒤 이제 이 후두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라이브 기복도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게 있죠. 네. 목 관리를 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그냥 유나가 스스로 발성에 변화를 준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유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그녀가 갖고 있는 어떤 때묻지 않은 목소리, 네, 뭐 그런 거예요. 네. 어쨌거나 뭐 약간 좀 예전에 기다리다 같이 청순하고 섬세한 노래를 부를 때 아쉬움을 표하는 팬들이 좀 있었는데 뭐 사람의 목소리가 평생 똑같을 순 없잖아요. 네, 이게 그 가수 초반이랑 중간이랑 지금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개인차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유나의 어떤 그 초반의 그 노래 그 모습을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초중반 정도. 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르 소화도 가능합니다. 이 유나가 발라드, 락, 재즈 같은 다양한 장르 역시 모두 뭔가 어색함 없이 다 소화해낼 수 있어요. 데뷔 초기에는 주로 이제 비밀번호 486이라든지 혜성 같은 피아노 기반의 그 팝 락을 했고 3집 이후에는 오늘 헤어졌어요라든지 내 남자친구를 부탁해 같은 발라드를 좀
전면에 내세웠고 4집 이후에는 브리티시 모던 락을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재즈도 역시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걸 하면서, 진짜 이 유나라는 뮤지션이, 정말 다양한 그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훌륭한 가수로, 더욱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본인의 앨범 Just Reason을 아예 그 콜라보레이션 컨셉 앨범으로 내면서 그 콜라보 케미에 정점을 찍었어요. 특히 한 명이랑도 콜라보하기 힘들다는 가수들과 정말 많은 콜라보를 했는데, 나얼이라든지 김종환 같은 가수들이랑 여러 번 콜라보를 했고, 그래서 뭐 가장 좀 친한 그 선배 이미지인 타블로랑 유희열도 사실 웬만하면은 다른데 곡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유나한테는 자주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규찬이라든지 김범수, 휘성 뭐 이런 가수들이랑 뭐 자주 듀엣을 하죠. 네. 데뷔 10년 차가 이제 훌쩍 지나간 지금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어떤 면모를 굳이 강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싱어송라이터죠. 네. 애초에 타이틀곡을 제외하면 가장 유명한 곡들인 기다리다나 그 거리 둘 다 자작곡이고 일본 앨범에는 편곡까지 본인이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소속사와 함께 했던 시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자작곡이 손에 가시 꼽을 만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을 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다만 자작곡을 수록하는 정도를 넘어서 본인 앨범을 스스로 프로듀싱하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약간은. 네. 미니 1집 Lost in Love에서는 자체 프로듀싱을 했긴 했지만 약간 좀 그렇거든요. 약간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현재까지 소수의 본인이랑 조금 잘 맞는 프로듀서랑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그 지금까지 내는 앨범 같은 것들의 일관성은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네. 앨범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에도 말 그대로 이제 앨범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본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활동 초기에는 비밀번호 486, 텔레파시 같은 노래를 작곡해준 황찬희 씨와 주로 함께했고 3집 파트 B에서 현재 이제 스코어로 알려진 이관 씨와 작업한 오늘 헤어졌소가 좀 반응을 얻은 이후에 같이 좀 하고 네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뭔가 자기랑 좀 맞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수로는 그 이 프로듀서를 잘 만나야 돼. 네 그래야지 좀 노래가 좀 잘 나와요. 네 그럼 이쯤에서 유나의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우리가 진짜 헤어진 진짜 이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너는 알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나의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프로듀서와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퀄리티 그 질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앨범 같은 것들이 그 중에서 굳이 꼽자면 정규 앨범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2집 3집, 4집을 이제 명반으로 꼽고 수록곡의 퀄리티는 물론이고 볼륨도 거의 이제 준중규에 가까웠던 미니 2집 역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앨범 중에서는 일본 정규 2집이 압도적으로 이제 명반으로 조금 손꼽히는 정도가 있는데 반대로 좀 아쉬운 앨범 같은 경우에 3집이라든지 이제 미니 1집 같은 경우가 있죠. 네, 조금 그래요. 네.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앨범에 관한 여담으로 언급되는데, 그 앨범의 퀄리티가 좋아서 소장 가치가 있고, 활동 초기 앨범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추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 이 앨범이 그 중고 시장에서 은근히 좀 팔린대요. 네.
그 예전에 1.5집 혜성 같은 그 혜성이라는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뭐 앨범이니까 하나에 뭐 얼마 안 하거든요. 한 2만 원, 3만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뭐 1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 이거 사는 사람들 있으면은 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네 혹시 주변에 앨범 자주 사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니면 이제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유나 앨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선후배 뮤지션들 사이로부터도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음악적인 커리어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젠 길어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에픽하이에 따르면은 그 유나도 이제는 중견 가수가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데뷔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좀 그 기특한 후배라는 느낌의 평가보다는 뛰어난 동료라는 평가가 더 많이 그 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특한 후배라는 표현보다는 뛰어난 동료라는 그 평가를 받을 정도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좀 괜찮게 하는 어린아이네라는 걸 넘어서 괜찮게 잘 부르는 좋은 가수네라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유나. 네. 유나 괜찮아. 네. 야 정말 내가 아들내미 나중에 나가지고 유나 같은 그 어떤 며느리 데리고 오면은 참 좋을 텐데. 네. 참 좋을 텐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그리고 2부 두 번째 순서 뭐 하는 애들이 시간 드디어 유나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네. 이 유나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좀 길게 했어요. 이게 거의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길게 했네요. 네. 11월 달인가 뭐 그때부터 그 금요일마다 했으니까 굉장히 뭐 많이 했네. 네. 하나, 둘, 셋, 넷. 네. 앞으로 이제 모아내드리지를 한 4번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떤 가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슬슬 물러날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제가 유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기다리다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번 주말이 조금 따뜻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